제양군인의 이현호 안보교수입니다. 봉오동 전투 잘 아시죠?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배경으로 실전과 같이 제작된 영화 봉오동 전투가 2년 전 8월 제74주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개봉됐었죠.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5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네요.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100여 년 전 만주등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군에 맞서 싸운 무명의 독립군들을 가슴에 새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게 이어지죠.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길림성 왕청현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집니다. 일본은 신식무기로 무장한 월강 추격대를 필두로 독립군 토벌작전을 시작하고 독립군은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봉오동 지형을 활용하기로 하죠. 마치 삼국지 속 관우처럼 항일 제도를 휘두르는 비범한 칼솜씨의 해철과 발빠른 독립군 분대장 장하, 그리고 해철의 오른팔이자 날쌘 저격수 병구는 빗발치는 총탄과 포위망을 뚫고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합니다. 계곡과 능선을 넘나들며 귀신 같은 움직임과 예측할 수 없는 지략을 펼치는 독립군의 활약에 일본군은 당황하며 독립군의 빗발치는 총탄 세례에 지리멸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20년 6월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 전투. 그 승리의 최일선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홍범도 장군이 계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김좌진 장군과 청사의 길이 빛날 청산리 대첩을 완벽한 대승으로 이끌어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군은 여러 역사의 굴곡에 파묻혀 1937년 소련 스탈린의 고려인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돼 극장 야간 수의장으로 일하며 현지 고려인의 정신적 지도자이셨지만 해방을 채 보지 못하고 1943년 76세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봉오동 전투로부터 101년, 돌아가신 지로부터 78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2019년부터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과 근본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환국이 결정돼 8월 14일 정부 특별사절단이 카자흐스탄 크즈오르다 묘역에서 추모식을 갖고 광복 76주년이 되는 8월 15일 공군 특별기편으로 꿈에도 그리던 고국의 품으로 국민의 최고 예우 속에 귀환하셨습니다. 추모 열기도 뜨겁죠. 정부는 15, 16일 대전 국립현충원의 국민분향소 운영과 온라인 추모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엄혹했던 시절 자신을 바쳐 조국 독립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장군에 대한 후손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전투를 이끈 봉오동 전투는 현지 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전략으로 1920년 6월 일본군 19사단의 월강 추격대를 괴멸시켰으며 일본군 전사자 157명, 부상자도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독립군 전사자는 4명에 불과했던 대승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봉오동 전투의 승리가 주는 의미가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만주지역 독립군의 항일 독립의지가 크게 고무됐고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홍범도 장군은 힘이 장사이신 데다 사격설 또한 백발백중의 산포수 출신으로 1868년 8월 27일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발군의 사격 실력을 바탕으로 구한말 의병투쟁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39세이던 1907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포수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에 수차에 걸쳐 많은 타격을 줬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전후 국경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군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장군은 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창설해 함경도 해산전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는 등 국내 진공작전도 전개했으니 1920년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장군에게 붙는 별칭으로 백두산과 만주벌판을 누비며 일본군을 토벌해 독립전쟁의 전설로 통하고 일본군에게는 하늘을 나는 장군으로 두려움의 존재였고 조선인들에게는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장군으로 불릴 만큼 추앙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립의 영웅을 일본은 가만두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필사본만 전하는 홍범도 일지에 따르면 일제는 당시 홍범도 장군을 체포하려고 아내와 아들을 인질로 삼았다가 장군이 의연한 태도를 보이자 가족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장군은 또 54세이던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자 회의에 애국지사 김주식, 여운형, 조봉암 등 50여 명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레닌을 만나 레닌 이름이 새겨진 권총 한 자루, 금화 100루블, 조선군 대장이라고 쓴 레닌 친필증명서 등을 받았으니 언론방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청사에 빛나는 독립운동을 펼친 장군이 이제야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남북 분단 현실과도 관계가 깊어 보입니다. 평양의 고향인 장군은 김일성의 항일 행적과 비교된다는 이유로 북측에서 소외당했고 반공을 이유로 남측에서조차 배척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 101주년, 서거 78주년을 맞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매 한민족의 후예로서 벅찬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를 모신 이름이 다소 생소한 무후선열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광복절 연휴이자 장군의 국민추모기간인 16일 이곳 충렬대 우후선열재단에 모셔진 홍범도 장군 위패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끝없는 나라사랑 정신,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과 열망을 기리며 분향배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군의 위패는 쓰러지지만 아직도 재단에는 후손이 없거나 유해를 찾지 못한 유관순, 조소왕, 김주식, 나석주, 이위종, 이상설 선생 등 133위의 위패는 돌아오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윤봉길, 이봉창 의사 등 독립영웅들의 유해 환국을 언급하며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후선열재단에서 보듯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영만리에서 풍찬노숙하며 모진 고초를 겪다 광복된 조국의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해 유해마저 확인할 길 없는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유무명 선열들의 위대한 정신을 받드는 위소는 이분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셔오는 일일 것입니다. 평생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셨고 살아생전에 조국 땅을 다시 밟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생을 마감한 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 흩어진 독립운동 사적지와 선열들을 모시는 데 국민적 지지와 배가 된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후대가 마땅히 해야 할 필연적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